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29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하청업체에 공장장으로 있었죠.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여유가 있을 정도의 수입은 아니라서 둘 중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아프기라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쪼들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잖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하고 앞으로 둘이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거창하게 시작하자는 거 아니야. 글쎄, 너무 막연하긴 하다. 우리 지금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라고 하자 남편은 뭐든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안 해봤으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좀 덜 먹고 덜 놀면서 돈 모으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사업체를 갖는 거니까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들도 사장 자식 소리 들으면 좋잖아. 더 편하게 키우고. 당신도 야근하는 거 좀 더 늘려줘. 나도 그럴 테니까. 몇 년만 같이 고생하면 우리도 번듯한 사업체 하나 가지고서 남은 인생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주말에 집에서 늘어져 있지 않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한번 해보자. 라며 남편은 열성적으로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남편 말대로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믿음이 생겼죠.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의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을 하고 야근하는 날도 늘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기업을 상대하는 보험 관련 일이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월급 외 수당을 더 많이 타려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니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갔지만 당연히 제 몸은 나빠져 갔어요. 원래 건강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을 늘리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남편도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 몸 좀 편하자고 쉬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티도 내지 않고 계속 일을 했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좀 전에 혼자 되셨는데 집 청소나 반찬하는 게 힘에 부친다며 저더러 가끔 와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전에는 사흘에 한 번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갔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 2주에 한 번씩 가게 됐죠. 다 늙은 시모 집안일 도와주는 게 이제 꾀가 나는 거냐?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2주에 한 번 오니까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잖니.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잔소리 듣지 않고 시댁에 도우미를 보내고 싶었지만 사업 준비 중인데 한 푼이라도 덜 써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다시 매주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제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 것 없는 저를 받아주신 시어머니 신경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서 일을 했고 3년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자 저희 퇴직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드디어 작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하혈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아가며 일을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 건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게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위로하더군요.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내가 한동안 정신 없을 거야.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집에 못 들어오거나 늦더라도 좀 이해해. 알지? 라길래 저는 그런 거야. 나도 잘 알지. 당신도 건강 신경 쓰면서 해. 근데 우리 정말 괜찮겠지? 처음부터 초치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처음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많아서 그래. 라고 하자 남편은 너무 걱정하지 마. 청소용품이 질 좋고 저렴하면 계속 쓰게 되잖아. 우리가 품질 유지 잘하고 거래처만 잘 뚫으면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당신한테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거 먼저 이쪽 사업하는 친구한테 조언 많이 듣고 그쪽 관련 사람들 많이 알아놓고 시작한 거야. 이제 당신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난 괜찮아. 사업만 잘 되면 되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저는 세부적인 일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랐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거래처를 뚫었고요. 그러자 점점 직원들도 늘어나게 됐고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가끔 회사를 가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오더를 내리는 남편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동안 무리를 하면서 나빠졌던 제 건강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전에 하혈을 했던 것도 있어서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자궁 환경이 좋지 않네요.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난소 쪽 정밀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난소암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초기니까 치료하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쪽 난소에만 암이 발병했고 모양도 나쁘지 않으니 임신도 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이를 갖는 데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화부터 내셨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 그동안도 임신이 안 됐던 거 아니냐. 몸이 허약한 게 영 마음에 안 놓이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몸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 거냐? 이러다가 우리 집 대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아주 초기이고 난소 한쪽에만 생긴 거라 충분히 임신 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암인데 수술을 하고도 독한 치료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애가 그렇게 쉽게 들어서겠니? 애가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커줄지 그것도 걱정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한 말만 하고 있냐? 그런 말로 이 순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단단히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 사람도 내 사업 자금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아픈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만 마세요.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고생을 해도 너만큼 했겠니? 뭘 그렇게 남 안 하는 일 했다고 들어 눕기까지 하냔 말이야. 집안이 볼 게 없으면 지라도 튼튼하고 잘났어야지. 아유 내 팔자야. 짜증나서 죽겠네 정말. 라며 대놓고 신경질을 내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넘어갔어요.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제 잘못인 건 맞으니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를 못 볼 수도 있으니 화가 날만 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능한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결과도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남편도 바빠서 제가 입원할 때만 잠깐 왔고요. 이제 겨우 사업이 자리 잡혀가는데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겠죠.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래도 병실에 계속 홀로 있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퇴원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청소를 제대로 할 몸 상태는 아니었고 혼자 지저분한 집에 있기 싫어서 남편을 보러 회사로 갔어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퇴원했어? 그럼 집에 가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야? 나 괜찮대. 그러니까 왔지. 집이 나 없으니까 엉망이고 혼자 있기 싫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라고 하니 남편은 당황하며 어쩌지? 나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러게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무작정 찾아온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막 퇴원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입원한 동안 당신 와보기라도 했어? 퇴원하자마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건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괜히 병이 생긴 거야. 당신 사업자금 모으느라 무리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원망은 나만 듣고 이건 아니지. 당신 사업한 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거 아니야? 제가 서름에 복받쳐서 그동안 쌓였던 걸 털어놓자 남편은 그제야 바쁜 마음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거래처 사장을 꼭 만나야 된다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남편과 같이 있는 사람을 보니 여자더라고요. 거래처 사장이 여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애써 그런 기분들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가서 안방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그래, 임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니? 정말 애를 가져도 괜찮대? 병원 의사들도 입에 발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다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의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것도 장담 못하지. 그때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뀔 줄 알고 내가 정말 더는 못 참겠다. 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시는 거였어요. 분명 상구 그놈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말 못할 게 뻔하니 내가 얼른 나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잘 알 거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들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손자도 안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래도 나한테 대를 이어줄 손자는 낳아주겠지. 나 그거 하나 기대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널 뭘 보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상구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병수발 한답시고 네 옆에 묶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순순히 물러나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태원에서 오자마자 듣는 소리가 이혼이라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태어나고 며칠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집에 온 사람한테 이혼이라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건 너다. 너 때문에 우리 상구 벌어놓은 돈 다 잡아먹게 생겼잖냐. 생떼 같은 돈 다 네 병원비로 날리면 우리는 언제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냐? 남들은 사업한다니까 금세 부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가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서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신세가 너무 창피해 죽겠다. 그런데 며느리까지 암에 걸려서 손자도 못 본다니 내가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 얼른 여기 이혼 도장 찍어. 라길래 저는 버티면서 이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저한테 강요하실 수 없어요. 이건 저와 상구 씨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상구랑은 얘기가 다 됐어. 너 오늘도 갑자기 회사 찾아갔다며? 그렇게 사업하는 거 하나하나 방해되는 일만 하니까 상구도 너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나 보더라.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이제 좀 우리 집하고 인연 끊고 나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 가까스로 연락이 된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더군요.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머지 일은 어머니랑 처리했으면 해. 이렇게 끝나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시기고 당신도 내조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 사업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이 보탠 돈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전체 사업 자금에서 보면 진짜 세 발의 피야.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생색낼 건데?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고 그저 눈물만 계속 났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혼 도장을 찍었죠.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대는 제가 회사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는 것 같더군요.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어요. 친구는 그런 저에게 너 이러면 네 몸만 상한다. 그 사람들이 너 아프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렇게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더니 쓸모 없어졌다고 바로 내쳤잖아. 네가 정말 억울하면 얼른 건강해져서 잘 살아야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잘 살 생각을 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이런 마당에 제가 운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친구 말대로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며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도 빼먹지 않고 다니고 음식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니 몸은 차츰 나아졌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친구 집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친구 반찬가게 일을 돕기로 했어요. 반찬가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컸고 곧 2호점을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찬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찌개 재료와 양념을 팔면 좋겠다고 했죠.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제게 맡겼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잊게 될 거라는 조언도요. 저는 곧 여러 가지 찌개 양념 소스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내놓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첫날 전부 팔리더군요. 이거 반응 너무 괜찮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선희 너는 계속 찌개나 탕 종류를 개발해봐. 우리 가게 매출에 톡톡히 도움이 되겠어. 라는 친구의 말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여러 종류의 찌개와 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자 반찬가게 본점뿐 아니라 2호점에서도 찌개와 탕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친구와 저는 본격적으로 탕과 찌개를 중심으로 메뉴들을 새로 짜고서 바쁜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내놓았어요. 매출은 갈수록 늘었고 2년쯤 지난 후 저희는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국으로 제품을 팔게 되었어요. 친구는 규모가 커지자 아예 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저에게 이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들을 담당하게 됐어요. 제게 과분한 자리를 준 친구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는 나야말로 네 덕에 반찬만 팔다가 이렇게 찌개랑 탕으로 회사까지 차렸는데 뭘. 솔직히 나는 니네 전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다. 너한테는 너무 힘든 기억이겠지만. 친구는 그렇게 절 위로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친구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제 사무실 앞에서 누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남편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당신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건강도 좋아졌나 봐. 잘 지내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좋다. 저는 너무 가짜나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보고 별별 독한 말을 했던 시어머니나 헤어지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 대준 거 생색낸다던 남편을 생각하니 저런 말들이 다 가증스러웠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자 남편은 바짝 제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이사 명패까지 박은 거 보니 여유 좀 있겠네. 우리 같이 시작한 사업 있잖아. 거기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는데 어느새 친구가 들어와서 이봐요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가 무슨 은행인 줄 알아요? 거 잘 모르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 사람도 그 사업 같이 시작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이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도 예전에 자금 됐는데 몸 아파서 같이 못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아픈 사람 큰 수술하고 태어나자마자 나가라고 했지. 내가 몸이 아파서 같이 못해? 너 말 잘했다. 전에 네가 내가 보탠 사업 자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돈 토해내. 그거 내 몸 갈아서 만든 돈이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돌려줄 수 있잖아. 여기 온 김에 언제까지 투자금 반환하겠다고 각서 쓰고 가. 그때 친구가 경비를 부르자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남편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더 말해봤자 저한테 돈을 줘야 할 일만 생길 것 같은지 말없이 끌려 나갔어요. 그러자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요새 상고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구나. 너도 힘써서 만든 회사인데 그냥 이대로 넘어지게 두면 안 되잖니. 너도 생각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되지 않겠어?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저보고 남들 안 하는 거 했냐며 양심 있으면 나가라면서요. 저는 그때 병으로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소송 걸까요? 어떻게 판결 나는지 보실래요? 그 잘난 돈 많은 며느리는 어쩌고 저한테 와서 이래요. 다시 나 찾아오지 말아요. 다른 장난칠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라며 저를 붙드는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알고 보니 지금 그 투자자라던 여자는 생각보다 돈이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 맛을 보더니 정신없이 사치를 부렸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돈 좀 만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서 재혼했던 여자는 자기 돈 빼서 집을 나갔답니다. 회사는 자재값이고 직원 월급이고 돈이 없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렇게 자기들이 한 짓 돌려받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결혼할 마음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 하도 학을 떼서 그런지 아직도 결혼이라면 겁부터 나네요.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살면서 제가 제 힘으로 일군 행복들 놓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마음에 남은 것들이 내려가 더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